안녕하세요. 리포터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애견 미용사 김보연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셀프 미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반려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러워지지 않았거나 냄새가 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분적으로 닦아주고 목욕 주기를 조금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반려견의 피부 성분 비교표를 보시면 약산성을 띠고 있는 사람과는 달리 반려견은 중성, 약알칼리성의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연약한 피부라는 거죠. 눈 밑과 입 주위, 생식기 주위, 또 발바닥 등 더러워졌을 때 부분적으로 닦아주시고요. 잦은 목욕은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목욕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때그때 더러워진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문낭은 항문으로부터 4시, 8시 방향으로 연결된 얇은 관과 저장고인데요. 배변 후 분비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주머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에서 생활하는 늑대 같은 동물들은 이 분비물로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였는데 가정에서 생활하는 반려견들은 특별히 쓰임새가 없어서 항문낭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2주에 한 번 주기적으로 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목욕할 때마다 짜줄 필요는 없지만 꼭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항문낭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네, 다음 순서는 발톱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톱 생김새는 이런 구조로 생겼습니다.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발톱 내 혈관은 미세혈관이 아니므로 한번 출혈이 나면 쉽게 멈추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반려견이 느끼는 통증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래서 미용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요인 중에 큰 요인이기도 해요. 미용할 때 자극이 되었던 부위, 귀, 겨드랑이, 발이 닿을 수 있는 곳 어디든 막 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덜어놓은 가족들에게 반갑게 안기는 과정에서 팔이나 목 등 스크래치를 낼 수 있어서 다듬기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발톱 자르기도 중요하지만 다듬기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셀프 미용 중에 발바닥에 털을 잘라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실내 주거 환경은 미끌미끌한 장판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털이 있으면 스케이트 타듯이 항상 미끄럽고 그 긴장감에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게 털을 잘라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최소 목욕법에 대하여 배워보겠는데요. 목욕을 좋아하는 반려견은 흔치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좋아하게 될까요? 반려견이 목욕할 때 싫어하는 것으로는 전신이 물에 젖는 느낌일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앉아있다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굉장히 좋은 느낌일 거예요. 편안하고. 그래서 목욕 전에 엉킨 털이나 지저분한 부위가 있으면 먼저 해결을 하고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 살포시 넣어둡니다. 한 5분 정도 물속에서 포근함을 느끼라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겠고요. 네, 처음부터 샤워기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군요. 욕조 목욕이 좋은 느낌을 들게 해주는 1등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샤워기의 수압은 세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샴푸 후에도 빨리 헹궈 주시고요. 그리고 추위를 타지 않게 신속하게 타올로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고 바로 또 따뜻한 바람으로 신속하게 말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신속하게, 빨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나요? 예, 그것은 체온 유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 시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체온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욕조 밖으로 나와서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럼 준비하신 자료의 순서대로 목욕하는데 목욕 순서도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보시면 반려견의 컨디션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엉킨 털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제거를 해줘야 되고 알맞은 온도와 물로 또 수압은 세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품 낼 때에는 손가락 면으로 마사지 하듯이 해주고 그리고 이 순서는 거품 순서는 엉덩이부터 몸통, 머리로 올라가서 거품을 내주는 거고요. 헹굴 때는 반대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쪽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샴푸할 때 얼굴 주위에는 샴푸 원액을 넣지 않고 등 쪽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서 그것을 얼굴 쪽으로 갖고 와서 씻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중에 마사지는 어떤 것인가요? 따뜻한 물속에서 근육이 이완되고 피부도 부드러워져서 마사지 하기에 알맞은 조건입니다. 반려견의 피부에 알맞은 컨디셔너나 샴푸 등을 적당량 풀어서 피부 보습도 해주고 하는 게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요. 뒷다리 슬개골 쪽은 피하시고 두둑이나 소리가 난다거나 아이가 아파한다고 하면 미루지 말고 동물병원에 꼭 가보셔야 하고요. 반려견이 따뜻한 물속에서 보호자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목욕 후에 털 말리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빠른 시간 안에 젖은 털을 완전하게 말려야 하는 것인데요.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털이 젖어 있으면 반려견의 체온은 약 2도에서 3도 정도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흡수가 잘 되는 타월로 한 번, 그리고 일반 타월로 다시 닦아주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신속히 말려주어야 합니다. 타월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한 후에 드라이합니다.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드라이잉 시간도 길어지게 만들 뿐 아니라 반려견이 받게 되는 드라이 소음, 바람의 세기 등 스트레스만 심해질 테니까요. 털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 끝까지 바싹 말려준다는 생각으로 드라이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구 정리 방법을 알고 싶어요. 네, 사용한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오래 써야 되잖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더 발전된 미용 스타일을 도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 주제인 입양시 기초위생 미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